오늘 코스피가 1.1%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76% 하락해서 61선 터치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코스피와 함께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LNF 8%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입니다. 실적 쇼크 나왔는데 급등했네요. 에코프로 BM 1% 상승했고 한미사이언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년 신고가입니다. 인탑스 바닥권 상한가고요. 정부에서 로봇 산업에 2030년까지 민간 합동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첨단 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밝혔습니다. 특히 인탑스는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디바이스 보핏의 시제품 최종 조립 및 생산을 독점적으로 맡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티라유텍 이삭 엔지니어, 티로보틱스, 에브리봇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탑스 월봉 차트입니다. 약 23,000원대에서 44,000원대의 박스권 움직임이고, 이 박스 상단 테스트 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이슈이기 때문에 급등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박스 상단에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과거 이 44,000원대에서 여러 번 부딪혔고, 이 자리가 매물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매물 소화 없이 올라가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추세적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하면서 접근해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철도 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삼아야 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빅텍, 스페코, 휴니드 등이 상승했는데요. 빅텍 같은 방산주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강한 특징이 있죠. 전고점 부근에서 오늘 고가를 형성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전고점 부근 때보다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면서 추가 상승을 할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거래가 늘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조정 시 한 번 정도는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어서 단타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현재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투명 디스플레이 경쟁이 이어지면서 올레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빗셈전자, 솔루스 첨단 소재, 광전자 등이 급등을 했는데 했다는 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빗셈전자가 오늘 28%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고가 대비 20%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빗셈전자의 월봉 주봉을 보면 과거에 여러 번 저항을 받던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아침에 한 번, 두 번, 오후에 또 이렇게 여러 번 부딪히니까 고점 대비 급락이 나온 거죠. 상위 차트상 여러 번 부딪힌 저항에서 반드시 일부라도 분할 매도하면서 저항 강도를 확인하고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 빗셈전자의 15분봉을 보면 시초가가 아주 절묘한 위치에서 시작을 했는데, 호재성 뉴스가 장전에 있었고 장전 뉴스가 호재에 있었고 시가가 갭을 떴는데요. 13.8% 떴는데요. 앞에 저항이 있었는데 돌파 후 지지가 있었고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뀐 자리죠. 그 자리를 시가 갭 돌파로 출발해서 눌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면서 급등을 한 겁니다. 5분봉으로 다시 보면 눌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면서 급등을 한 거죠. 의미 있는 자리를 시가 갭 돌파로 뛰어넘어서 그 자리를 지키면, 그리고 시가를 회복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5분봉 차트로 자동일지 매매 내역을 보면요, 시가를 돌파하는 걸 보면서 매수를 하고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하고 이 눌림에서 이중바닥 눌림에서 올라와서 살짝 매수했다가 바로 하락해서 손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손절 기준선이 명확한 자리에서만 진입하여 만약에 깨지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겠죠. 1분봉을 통해서 다시 보면요, 시가를 회복하는 양봉을 확인하고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CI와 통합을 발표한 한미사이언스의 경력권 분쟁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사장이 통합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주봉을 보면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여기도 저항인데 그런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경영권 분쟁 이슈로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는 거죠. 일봉을 보면 전고점 47,500원 저항과 5만원 라운드 피규어이자 재작년 고점이군요. 예. 고점 저항까지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2년 박스를 돌파하는 신고가 상한가입니다.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를 계속 체크하면서 매물 소화를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원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발행 주식 총수의 5분의 1 규모의 보통주 106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원산업이 25.7% 급등했는데 역배열 하락 추세 중에 올라간 거라서 앞에 줄줄이 매물이 있는데 그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엔터주가 중국 시장 침체로 작년 4분기 실적 시장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JYP 엔터의 걸그룹 있지 앨범의 판매량이 직전보다 절반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LNF가 실적 쇼크를 발표했지만 시가가 마이너스 5% 출발하여 플러스 8%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 뉴스가 나왔고요. 상장일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LNF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죠. 한 1주, 2주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올라갔더라도 12평과 20평, 월봉의 12평과 22평 우하향이 거의 비슷한 가격에 겹쳐 있습니다. 과거의 상승 시에는 우상향 중인 12평, 그리고 파란색 선, 또 우상향 중인 22평, 노란색 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을 했었잖아요. 반대로 하락 추세로 바뀐 12평과 20평이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일단 한 번은 눌림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LNF 주봉을 보면 62평, 20평 겹쳐 있는 자리에서 윗꼬리를 달고 지난주에 하락이 세게 나왔었고요. 다시 그 자리 부근으로 올라가면 또 한 차례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를 설사 경신한다 그래도 코스피 이전 상장 전까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더라도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한 번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월봉 주봉 자리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시장 대비로는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단기 하락이 연속으로 나온 상황인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마이너스 출발해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전저점을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월봉 차트를 보면 장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요. 혹시라도 외부 변수로 하락이 나오면서 이 상승 추세선 부근, 전저점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상승이 나오면 상승 추세대 상단에서는 분할 매도하면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주봉 차트를 보면 크게 상승 3파 시세 분출을 하고 단기 흐름이 꺾였죠.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에 강하게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약 6주 상승을 하고 강력한 저항 자리에 부딪히고 나서 빠졌는데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이 나오면서 10주 2평, 20주 2평을 지켰습니다. 약 6주 상승하고 지금 조정의 기간이 6주 이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구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35만원 이 강력한 저항을 향해 가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주봉의 흐름입니다. 물론 이 전저점을 깨면 다시 그 다음 자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전저점 20주 이평선을 지켜야 35만원 전거점을 보러 갈 수가 있는 거죠. 일봉상 빠르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 저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깨진다는 건 그 다음 60일선 이 다음 저점을 보러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하게 올라오고 상승 대비 완만하게 빠지고 강하게 올라가고 상승 대비 완만하게 빠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60일선 내려오더라도 60일선은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올라갈 힘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가가 또 전일 저가 밑에서 출발했는데 첫 5분봉 장대 양봉으로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점 매수대가 살아있는 모습이 확인됐죠. 또 1월 5일에 강하게 올라가고 지금 완만하게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완만한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흐름을 확인해야 되겠고, 여기를 넘어간다는 것은 일봉상 21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선으로 올라타면은 상승 조정, 상승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현재처럼 완만하게 61선 내려왔을 때는 저점 매수 기회로 노려볼 수 있겠고요. 35만원에는 강력한 저항이 있는 만큼 33만원에서 35만원 부근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기로는 분할 매도하면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5분만 투자해서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2024년 첫 번째 저희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그 5분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월봉을 보면 10년 넘게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작년 7월에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고, 과거 사상 최고가 한 틱 아래에서 부딪히고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또 혹시 이 자리로 내려오면 40만원 부근 내려오면 저점 매수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오랜 기간 저항을 받던 자리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외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에 죽기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고 올해 2차전지 또는 전기차 시장 조금만 안정을 찾으면 다시 상단을 보러 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포스코 주봉 차트를 보면 이 자리에서 23년 8월 9월 엄청나게 지지받던 자리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 자리 일봉으로 보면 52만 5천원 5천짜리고, 이 52만 5천원은 강력한 지지이자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기 상승의 목표는 52만 5천원 5천원이 되고요. 물론 그 전에 50만원 부근에서 또 부딪혔다 52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 52만 5천원을 대량 거래로 돌파해야 포스코 홀딩스는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미니 박스권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이 여기 박스 하단이죠. 여기 박스 하단이 검정색 선 241선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쇼크가 나왔고, 어제 LNF도 실적 쇼크가 나왔고, 2차전지 현재 대부분 실적 쇼크고, 포스코 홀딩스도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실적 발표, 안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 안 좋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힘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스 하단과 241선 부근에서 하락이 멈춰 있기 때문에 최근 완만하게 오랫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반등 시도가 나오려다가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면 다시 작년 11월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노려봐야 되겠죠. 상승이 나왔을 때는 50만원에서 한 차례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고 52만 5천원에서도 한 차례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매물 소화를 하고 52만 5천원을 돌파해야 그때부터 상승의 힘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상승 추세를 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60만원 초반에 작은 저항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21선 지지 양봉이 나왔는데 이 에코프로 머티가 전고점에서 부딪히고 빠졌죠. 월요일날 5일선 깼기 때문에 저항에서 강하게 부딪히고 5일선을 깼기 때문에 21선 근처까지 빠질 수 있다. 제가 한 번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1선 약간 위에서 아래꼬리 달고 강하게 상승했는데, 오늘도 21선 약간 위에서 아래꼬리 달고 상승을 했고요. 고점이 5일선 부근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5일선을 올라타면은 다시 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의 30분 봉인데요. 이 자리 동그라미 연속으로 친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를 지키면 지키고 상승이 나오면 요 자리까지 올라가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아침에 그 자리에서 장 초반 하락하다가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기서 지지가 나왔죠.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서 다음 저항에서 부딪히면서 끝났습니다. 그 자리가 마침 30분에 62평 녹색선이 있는데, 일봉으로는 5일선에 해당하는 선이죠. 그래서 5일선과 수평 추세선이 맞물리는 자리에서 일단 오늘 부딪혔고, 상승이 강하고 조정이 약하고 다시 내일 돌파를 한다면 그럼 다시 또 하나의 저항 그리고 최종 저항을 향해서 갈 수도 있겠죠. 일단은 현재 에코프로 머티는 박스권의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에이스테크가 급등을 했는데 윗꼬리, 어제 설명드린 그 저항의 윗꼬리를 달고 도지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어제 미니 박스를 돌파하는 상한가 장대 양봉이었고, 앞에 이 매집 거래량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한가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강하게 상한가를 박스를 돌파했으니까 다음 저항을 향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점 하한가로 갭이 크게 나왔었고, 그때 갭을 메우는 자리이자 그 전에 9월달에 두 번 저항을 받았었죠. 그리고 다시 지지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자리와 241선 검정색 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분봉을 보면 아침에 그 부분에서 한번 부딪히고 오후에 한 번 더 부딪혔습니다. 어제 돌파 상한가의 힘으로 오늘 20%까지 상승이 나왔고, 저항에서 일단 부딪히면서 끝났는데 긍정적인 것은 저점을 낮추지 않으면서 끝났고요. 이 저항 매물을 소화하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매물 소화가 확인하면서 또 한번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요약을 해보면요, 삼성전자 보픽 기대감 부각, 및 로봇 2023년 100만대 보급 소식에 인탑스 상한가, 티라유텍, 이삭 엔지니어링, 티로보틱스, 에브리봇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발 6G 기대감 지속되면서 통신 장비주 KMW, 에이스테크 강세 보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성 발언과 중동 리스크 지속되면서 방산주 빅텍 강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 화장품주 OLED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또 5거래일 강세 테마를 보면 로봇, 통신장비, 그리고 해운물류가 있네요. 해운물류는 오늘 하루 쉬었는데 내일 다시 강할지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종목으로 인탑스, 자해결, 한미사이언스 있고요. KMW 3280억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주봉 월봉 상황 강한 저항 부딪히고 지난주 지지난주 강하게 내려왔죠. 9주 상승하고 지난주 지지난주 2주 하락하고 지금 3주째 하락인데, 9주 상승에 대한 반대 조정, 짧게는 3주, 길게는 5주 정도 나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9주 상승 9주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연속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했다가 하락하는데 20주 2평과 60주 2평, 노란색 선과 녹색 선이 겹쳐 있는 자리가 2490입니다. 그래서 오늘 2497로 끝났는데요. 이 자리는 깨지더라도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깨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되는 거죠. 상승 흐름을 탈 때는 노란색 20주 2평이 지지가 됐고, 하락 때는 노란색 20주 2평이 저항이 됐었죠. 그리고 상승에서는 녹색 62평이 지지고, 하락에서는 녹색 62평이 저항이고, 20, 60 겹쳐 있는 자리에서 지지 후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62평 우상향 중이고 20평이 겹쳐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또 일봉 차트를 보면 어제 121선과 241선, 회색선, 검정색 선이 위치한 곳에서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오늘 바로 이탈했고요. 61선 녹색선과 핑크 481선 겹쳐있는 자리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주봉의 지지와 일봉의 지지가 겹쳐 있는 자리고 지금 외봉 상태에서 이렇게 쪼르륵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깨지더라도 보통 반등을 했다가 더 내려가더라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리 알려드렸던 이 쌍봉의 저항 자리, 거기서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런 자리에서 비중을 줄여놓고 현금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던 사람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죽더라도 반등했다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를 확인하면서 그때 다시 뭐 21선까지 올라가든 좀 더 올라가든 좀 덜 올라가든 반등했다가 빠지기 때문에 현금을 미리 만들어둔 사람에게는 분할 매수,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 상승에서 상승 강도를 보면서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주봉, 일봉 지지가 겹쳐 있는 자리가 깨지더라도 이렇게 위에서 외봉 하락 일수가 꽤 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깨지더라도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에 깨졌을 때 그 다음 어디가 강한 지지가 작용하냐, 바로 여기서 갭을 만들고 점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갭을 만든 자리, 그런 자리는 또 강한 지지의 힘이 한 번쯤은 발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봉입니다. 8만원 근처에서 강력한 저항에서 부딪히고 긴 윗꼬리 음봉, 그 전주의 고점을 경신했다가 그 양봉을 대부분 감싸는 하락 장악형류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흐름이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장대 음봉으로 내려왔죠. 작년에 이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지 시도가 나오려다가 다시 오늘 1.7% 하락했는데요. 일봉상 좀 자세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주봉상 여기 상승 눌렸다가 저항에서 눌렸는데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돌파한 거잖아요. 그 자리와 노란색 20주 이평이 겹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발 매수세,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우상향 중인 20주 이평이 만났을 때 내려갔지만 반등을 했다가 최소한 한 번은 반등을 했다가 내려가는데 이번에도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주봉상 그 자리가 요런 자리가 되는 거고요. 박스를 돌파하기 전에 박스 상단에서 눌렸는데 들어올리고 이중 바닥을 만들었죠. 이 이중 바닥을 만들고 강하게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부근에서 또 한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61선 유상향에 121선 우상향, 정배열 중에 눌리면 대형주가 잡주 아니고 펀더멘탈이 있는 대형주는 이런 자리 언저리 부근에서는 정확히 여기가 될지는 하루하루 추적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거고, 이 부근에서는 반등이 일단은 나올 수가 있다. 다만 하락이 강했잖아요. 하락이 강하고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반등이 찔끔찔끔 나오다가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제대로 하려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긴 아랫꼬리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하는 거죠. 2일 전에 삼성전자 차트 분석을 제가 한번 해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빠놓고 개간이 4천억 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했는데요. 아침장에 강하게 빠지다가 그나마 아랫꼬리 만드는 모습 분봉상 확인할 수 있었고요. 코스닥이 어제 21선 깼고 그 하락의 힘이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다행히 전저점 12월 26일 저점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하면서 급등했다가 저항을 받았던 자리고, 돌파 지지, 오늘도 거기서 지지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코스닥 주봉 차트 보면 10주 연속 상승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앞에 하락이 강하죠. 하락에 비해 상승은 약합니다. 그리고 10주나 상승하고 하락 장악형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락이 강하고 상승이 약하고 다시 일정 부분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차트 분석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한데요. 단기 고점에서 단기 저점까지 10주, 그리고 단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10주, 이렇게 대등 수치가 맞물리면서 고점 캔들 패턴이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10주 상승하고 고점을 형성했다면 3주에서 6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10주 하락, 10주 상승,
10주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최최악의 경우고요. 일단은 상승의 일정 부분 되돌림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일봉상 11월 이후에 이렇게 파란색 일선이 11선에서 여러 번 지지받으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11선을 깨는 음봉이 나왔을 때 좀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11선을 빠르게 올라타야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가급적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이 저지 자리를 깨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